맞습니다. 엣지 AI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주제 관련해서 강의를 4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가 이 강의의 목적은 그 GPU를 뭐 용어나 뭐 프로그램 기법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데 있지 않고요. 이게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현장, 산업 현장에 계속 앞으로 도입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과거에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AI 기술들이 자꾸 현장에 도입됐을 때, 사실은 그쪽 업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지를 않아요. GPU라는 것이 뭔지. 그냥 그 GPU가 결국 우리 현장에 도입돼 가지고 우리 센서 데이터하고 입력이 되고 또 우리 현장 기기들하고 연결될 텐데 어떤 시스템 제약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을 좀 제시하는 목적으로 저희 강의를 준비했어요. 새로운 기술이 새롭다고 해서 검증이 안 되는데 우리 현장에 도입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배척만 할 수는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 GPU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또 현장 조건에서 이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는 대충 한 35년 동안 뭐 제어 쪽에 오래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 전자 쪽도 있고 거기에는 인베드 시스템도 있고 뭐 산업용 시스템의 통신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한 쪽에 그 계속 산업계에 일을 해왔고 주로 이제 정유 공장하고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NCC 쪽에서 분야에서 일을 쭉 해왔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 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연 우리가 AI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산업용 시스템에서 결국은 AI 시스템을 어떻게 인티그레이션하고 누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저 스스로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엣지 AI 시스템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내부의 메모리는 어떻게 되며 뭐 추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가지고 한 1년 정도를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체를 한번 정리한 내용이 사실 이 강의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음, 우리 이, 산업계에 있는 특히 이 제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PID 컨트롤러가 아주 익숙하죠. 근데 이 PID 컨트롤러는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거의 동시에 PID 제어기가 모든 현장을 제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DCS 화면에도 그렇게 표시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 그림에 있는 CPU처럼 DCS 컨트롤러 안에 있는 장착된 CPU가 PID 블록 하나하나를 순번을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PV가 얼마고 셋포인트 값이 얼마니까 지금 이때 PV에 적합한 OP는 이 정도다라고 OP를 계산하고 다음번 블록으로 또 넘어가죠. 이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제어거든요. 그게 또 CPU고 또 그게 우리 머리에 익숙해요. 근데 GPU는 마치
팔이 10개 달린 이 요리사하고 똑같아요. 팔 10개가 제각각 동시에 작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CPU는 우리에게 팔이 있는데 이 팔은 매우 똑똑한 거예요. 다재다능하죠. 그렇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GPU에 달려있는 팔은 10개가 동시에 작동하죠. 제각각. 그렇지만 그 GPU는 기능은 한정되어 있어요. 단순한 계산, 아까 같이 말씀드린 행렬 계산에서 곱하기하고 더하기 같이. 그런 기능들만, 단순 기능들을 10개의 팔이 동시에 수행한다. 이게 병렬 처리 개념이에요. 여기 사진에 있는 다니엘 힐리스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까지 우리는 저 양반이 1960년대, 70년대 이때 사람이에요. 컴퓨터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잡한 일을 빨리 많이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러면 1960년대는 그렇게 컴퓨터 기술이 발전된,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전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CPU들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렴한 뭐 1비트 CPU 또는 4비트 CPU, 참고로 지금은 64비트 CPU들을 각각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1비트나 4비트 저렴한 CPU들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그놈들이 제각각 일을 하게 하면 엄청 성능이 높은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이 아저씨의 기본 생각이고요. 이 아저씨의 그 1970년대 생각이 꽃을 피워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GPU 나오고 뭐 AI 시대가 나오고 로봇가 나와가지고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실제 여기 사과인데요. 이 피지컬하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컴퓨터 안에 어쨌든 수학적인 수치 정보로 표현되어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예요. 3차원 행렬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과의 한 지점 점을 픽셀을 하나 찍었다면 그 사과의 한 점의 정보는 다시 찰나 정보는 R, G, B 세 가지 요소로 분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사과의 한 픽셀을 저렇게 정보로 표현한 것처럼 모든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 안에 특성화된 정보, 벡터라고 그래요. 이제 아, 최소한 엔지니어는 이공 계시니까 벡터에 대해서는 아실 거고요. 아무튼 그런 벡터로 정보화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계산을 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이것이 결국은 GPU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수학들을 많이 안 배우니까 그래도 행렬의 곱은 배울 거예요, 아마. 행렬의 곱은 특정 행과 특정 열을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각 요소를 곱해 가지고 더하는 것이 행렬의 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 그러면 결국은 조금만 복잡한 얘기를 하면 저거 매트릭스 A를 A 벡터라고 하고 매트릭스 B를 B 벡터라고 할게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곧 행렬의 곱은 뭘 얘기하냐면 A 벡터와 B 벡터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뜻해요. 그러니까 벡터의 곱은 유사도로 표현된다고요. 결국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AI 엔진이 우리가 준 어떤 문제가 AI 엔진이라는 건 결국 지가 알고 있는 어떤 표준 데이터 셋하고 내가 제공해 준 유저 데이터 셋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사도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AI 엔진은 저런 행렬의 곱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계산하는 계산기에 불과해요.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저런 계산, 벡터의 내적 계산에는 곱하기하고 더하기 연산이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계산을 빠르게 하는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그 컴퓨터로 채택된 게 병렬 처리 컴퓨터. 다니엘 힐스라는 사람이 개념을 구상했던 그런 병렬 컴퓨터 구조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